이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왜 임대차는 0시부터일까요? 다음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후 2시부터 효력이 생겨야지 왜 0시부터야? 왜 다음날부터일까요? 왜? 네? 물건이 근저당 들어왔으니까 보여주고.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설명시키려고 예를 내가 많이 생각했잖아. 자, 2월 여러분들이 3월 1일 날 그 이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왔다는 얘기는 점유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좀 필요해요. 돈이 좀 필요해서 2월 한 3일경에 대출 문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집은 계속 세를 내놨겠죠. 그 전부터 세는 계속 내놨어요. 세는 계속 내놓고 있다가 계약을 한 2월 15일경에 계약을 한 거죠. 전세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면서 들어온 날이 3월 1일경쯤 된 거죠. 이때 이미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항상 보면 이왕이면 장사는 한 개 하는 것보다 2개 하는 게 돈이 더 벌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계약금을 계속 받는 식으로 가고 하나는 은행에다가 대출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출 문의를 했더니 한 2월 한 15일경에 대략 대출이 5천만 원 나온다고 은행에서 어떤 감정을 딱 해서 5천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집주인이 2월 18일경에 대출을 받았다고 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2월 18일경 대출 받으면 등기가 들어오죠. 근저당 등기가 잡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때 계약금을 줬던 사람이 나중에 3월 1일 이사할 때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을 깎아달라, 그런 법이 어딨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통상은 주택임대차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에 2월 15일 날 계약할 때 등기부를 보고 계약하죠. 이렇게 세가 없네, 대출 없네,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에 이렇게 듭니다. 당구장 표시 딱 해서 제가요 들어올 때까지는요 현재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대출 받지 마세요, 이 말을 적죠. 통상 그렇게 하면 통상. 그렇게 조건이 들어가니까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서를 쓰고 3일 만에 대출 받기는 어렵죠. 왜? 나중에 계약 위반이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가 어떤 거냐? 일단은 대출금이 나온다라고만 받아놓고 설명을, 돈을 대출받는 날짜를 3월 1일로 잡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같은 경우도 미리 대출 가능 금액 알아놓고 서류 같은 거 다 집어넣어놓고 이미 한 2월 20일경에 은행에 방문해서 자서 다 하고 옵니다. 도장 다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해서 언제 대출 실행합시다. 그러면 그날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날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작업을 해놓고 3월 1일경에 이제 대출을 한다 이거죠. 대출. 그러면 3월 1일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은행에서는 당일날 오전에 세대원을 떼어봅니다. 앞에 선순위가 있으면은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줄여버리거나 대출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3월 1일날 오전 한 10시경 정도에 세대원 열람을 합니다. 왜? 오전에 세대원을 열람해서 대출을 실행해야 그날 당일날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 대출한다 그러면 그날 9시부터 서두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세대원 열람을 딱 1시간이 10시쯤 되는데 3월 1일날 은행 입장에서 깔끔하다 이거죠. 깔끔하죠?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대출해줘 이렇게 대출 승인을 하고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5천은 5천대로 벌고 이 사람한테 들어온 전세금 5천도 버는 방법은
이 사람 입장에서도 3월 1일 날 이사하려고 이렇게 통상 이사는 아침에 서둘러도 오전 7시부터 이제 차가 와서 이렇게 푸죠, 통상. 그래가지고 한 10시, 뭐 12시 아마 1시까지도 바쁩니다. 이사하고 이러면. 그날 하루 종일 하죠.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이렇게 주로 이제 전입신고를 합니다. 물론 이때나 그 전날에 등기 한번 떼보겠죠? 등기를 떼보니까 그 집에 대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깔끔하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오죠. 야, 안심해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야, 서둘러야 돼.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좋은 거래.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자, 동시에 이루어졌죠. 지금 같은 날에 은행에서 대출도 하고, 같은 날에 빨리 서둘러서 전입신고도 했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3월 2일경에 등기를 딱 떼보니까, 근저당이 딱 잡혀있다 이거죠. 그리고 근저당이 3월 1일로 잡혀있고 자기 전입신고도 3월 1일로 잡혀있다.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쵸? 금방 말한 이런 방식, 당일날에 집주인이 그 임차인도 드리고 대출도 해버리면 임차인은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대출에 대한 은행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통상 이렇게 하고 날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은행 대출 이빠이 땡기고 한 80-90% 그 은행 그 담당 직원들, 대출계 직원들이 이걸 좀 챙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최대한 땡기죠. 80-90% 땡기고, 이것도 예를 들면 전세 보증금 이빠이 땡기고, 깔끔한 집에 전세 보증금이 많이 들어오죠. 대출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일반적으로 그 전세가 좀 깎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서 합쳐놓으면은 집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 경우 있어요. 긁어 들고 나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흔히 있는 그 집을 매매할 때도 등장하는 거죠. 뭡니까? 이중 매매죠. 그래가지고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가든 뭐든 계약하려고 전세 계약도 그러잖아요. 이제 와서 인테리어 하려고 이삿짐 나르는데 먼저 어떤 놈이 와가지고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 드라마에서 봤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중 계약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틈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집을. 계약금을 3월 1일 날 계약금 줬는데 중도금은 3월 20일 날 주고 잔금은 4월 5일 날 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통상 집을 하나 사고 팔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한 달 안에 이 사람은 또 다른 C한테 또 팔 수도 있겠죠. 그잖아요. 계속 계약금만 받을 수 있어. 계약금, 중도금 일자를 땡기면 얘는 좀 더 빨리 드릴게 하는 놈일 수도 있고, 그러면 A, B, C, D까지 그냥 막 다수를 상대로 집을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주로 미국으로 나릅니다. 주로. 그잖아요. 옛날에 다 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좋은 나라다 아니다? 쓰레기들 집합소다 이렇게. 다 그잖아요. 문제 있으면 다 어디로 가요? 정치인도 도망가면 미국 가고, 다 범죄자도 미국 가고, 좋은 나라,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중매매 현상이 이런 데서도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임차인의 전입신고의 효력을 바로 당일날 효력을 줬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같은 당일날 3월 1일날 줬다면 둘이서 이제 쥐뜨고 싸우겠죠. 은행 입장에서도 돈 빌려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떨게 됩니다. 야, 이거 돈 빌려도 되는 거야? 지금 10시에 뗐지만은 그날 은행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그 은행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누가 하나하나 지켜봐야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전입을 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도 같은 날에 얘가 대출을 받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떱니다. 늘 거래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질서를 세워주는 거죠. 야, 전입신고 3월 1일 날 했니? 그럼 너는 3월 2일부터 0시야. 0시부터야. 그러니까 너는 얘가 1등이고 너 2등이야 라고 줄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치에도 맞다. 왜? 야, 넌 전입신고만 했으니까 임대차고 넌 채권 아니냐. 원래 채권이 물건보다 느려. 근데 네 보호해 주려고 전입신고라는 날짜를 가지고 법적 의미를 부여하긴 했지만 근저당하고 물건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네 편을 들 수는
없다. 왜? 원래부터 약자를 보호해준다고 했지 강자까지 죽여가면서 보호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거지한테 밥 먹여준다 그랬지 언제 집 사준다 했냐, 팔자를 고쳐준다 했냐, 이렇게.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아시겠죠? 네. 이래서 전입신고의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라는 식으로 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보다 약한 임대 채권을 보호는 해주는 거를 대등하게 보호해줄 수는 없다. 한 끗 더 약하게 보호해준다. 그래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준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그걸 이해 안 하고 그냥 애우면 그냥 나중에는 뭐 애워도 똑같죠. 결과는 똑같은데 이제 상승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법대에서는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죠. 법률적인 마인드를 딱 생각, 왜 이렇게 정했을까? 0시부터? 이런 원인이 있는 거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전입신고 효력 말했어요. 그럼 올바른 전입신고는 뭐냐? 전입신고라는 게 뭐 별겁니까? 전입신고하러 갈 때 동사무소에 뭐 들고 갑니까? 신분증 하나 딸랑 들고 갑니다. 신분증. 예. 그런데 겨우 신분증 들고 가서 그 집에 전입신고했다라고 거짓말 아니고 신분증을 가지고 전입신고했다라는 그 짤막한 이 팽글씨 쓰는 수준 가지고 엄청난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전세권자는 집주인하고 약속해서 만나서 손잡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서류 작성하고 어려운데, 물론 법무사 시키면 몇십만 원 좀 하니까 그렇게 한 정성을 봐서라도 주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가가지고 부담 없이 가서 그냥 전입신고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얼마 2천 살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우겨버리면 너무 강력한 파워를 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저 강력한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어떤 여기에 가진 힘에 비해서 드리는 노동은 신분증 하나 들고 가는 거 외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도 전입신고지만 똑바로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엄격하게. 그죠? 그냥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만 보호를 합니다. 자, 밑에 보시죠. 크게 분류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하고 다가구는 같은 단독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공동주택입니다. 이 경우가 크게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다가구는 저번에 제가 특강 시간에도 했지만 다가구나 빌라나 형태가 똑같습니다. 원래는 공동주택은 빌라란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4층, 4계층 이하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4계층 이하입니다.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죠. 아파트는 뭐죠? 5계층 이상. 그쵸? 그러니까 4계층 이하라고 했으니까 1, 2, 3, 4 4층이고 여기는 피로티로 여기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공간들이면 층수로는 몇 층이죠? 5층이지만 거주하는 층으로는 4계층이죠? 그래서 다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이런 개념이죠. 빌라, 연립 이런 개념이죠. 그런 거고, 그러면 주택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주택은 그냥 이렇게 생긴 집들이죠. 다 이렇게 생긴 집을 주택이죠. 통상 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다수죠. 막 이렇게 되면 아파트 같으면 이 한 층에만 몇 집이 살고 여기에가 막 예를 들면 100세대가 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뭉쳐서 이 한 칸 한 칸이 소유의 매매의 대상이 되죠. 하나의 집이니까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등기부가 나오죠. 네, 이게 101호 등기부, 102호 등기부, 별도의 소유자, 별도의 등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돼서 거래가 되죠. 그래서 소유자가 다수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공동주택이네. 공동.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은 뭡니까?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란 얘기입니다. 한 명. 이렇게 해도 뭐 김씨 이렇게 소유자가 되는 거죠. 김씨. 요 경우는 김씨, 박씨, 이씨, 뭐 도씨, 허씨 뭐 다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이해되시죠? 별개의 소유의 거래가 된다.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다가구는 뭡니까? 다가구도 빌라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주택은 이제 보통 3층 이하죠. 다가구도 보통 3계층 이하 이렇게 돼 있죠. 3층이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문 앞에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항상 빌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가지고 있는 다가구도 이게 10세대가 되는 다가구입니다. 이렇게 뭐 층마다 3세대씩 있죠. 그 다음 2층에 한 세대 있는데 이게 분명히 다가구입니다. 소유자는 그냥 좋은 투자고 단독 소유죠. 그런데 이 앞에 문패는 뭔지 아세요? 은광빌라.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더라. 그러니까 진실하지가 않죠. 집 하나 보다가 다가구인데 뭐라고 돼 있다? 은광빌라 이렇게.